자, 반갑습니다. 종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다음 주가 이제 과학 시험인데,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과학 내용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주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이번 우리가 시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힘이죠, 힘. 근데 이 힘이 정말 어려워요. 아무도 쉬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바로 힘이란 게 과학의 시작이라고 했었죠. 뉴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와서 과학을 시작한 만큼 힘을 알아야 나머지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오자마자 이 힘을 배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가장 큰 이유로 첫 번째, 힘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일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씁니까? 힘이란 말은 힘들어, 힘난다, 힘없어, 힘내 막 이러고 뭐 여러 가지 힘과 관련된 말을 일상에서 마구마구 쓰는데, 이 말이, 자, 뉴턴이 힘이라는 말을 정의한 겁니다. 힘은 뉴턴이 만든 말이에요. 사실 만들었다는 말은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입니다. 대충대충 쓰라고 뉴턴이 만든 게 아니라 명확하게 힘이란 건 이런 뜻이야 라고 정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에서 대충대충 마구마구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이 말들은 뉴턴이 만든 그 정의한 개념이랑은 전혀 딴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책에서 자, 힘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이상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못된 이 힘 개념이 여러분들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번 시험 기간 동안 힘을 공부하면서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힘이 왜 어렵냐 하면은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뉴턴이 정의한 이 힘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랑 너무 딴판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과학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입학한 지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걸 이해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힘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힘이라는 말이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힘이란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이 변했다랑 위치가 변했다는 세상 다른 말입니다. 자, 운동이 변했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나는 속력이 30m/s인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한다는 거. 시간이 지난 뒤 나는 여전히 속력이 30m/s인 운동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 사람의 운동이 변했나요? 안 변했죠. 왜냐하면 속력이 30m/s인 운동이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자, 운동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즉, 힘의 정의에 따르면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힘이야. 운동 상태가 안 변했어요, 여기서는. 그럼 힘이 있다 없다?
이 사람에겐 지금 알짜 힘이 없는 겁니다. 알짜 힘이 0인 거예요. 위치는 변했을까요? 변했겠죠. 왜? 속력이 30m/s니까 1초에 30m씩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힘이랑 아무 관련이 없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해. 움직일수록 힘이 빠져.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마구마구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네? 그럼 움직여야지. 멈추네? 힘이 없네. 아니면 움직이는 중이네? 누가 밀어주나봐. 또는 힘이 있나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다 엉뚱한 생각입니다. 다 잘못된 생각이고,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과학 지금 이 힘이란 걸 배우기 전에 갖고 있던 여러분들의 모든 힘 개념을 다 빼내야 돼요. 그냥 나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이야 지금. 약간 좀 사이비 종교 같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99% 아니 100%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은 다 잘못된 생각이야. 자, 왜? 뉴턴이 만든 거라고. 뉴턴이 말한 그 힘이라는 게 아니면 그냥 다 잘못된 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힘이란 건 뭐다? 힘은 운동 상태, 즉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녀석. 그냥 이렇게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힘이 있다는 거는 이 빠르기가 변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또는 방향, 이 둘 중에 하나, 뭐가 변하든 변하기만 한다면 힘이란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오해하는 것 중 하나, 첫 번째, 움직이는 물체는 힘이 있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자, 일단 시뮬레이션 한번 봐볼게요. 자, 물체를 밀어줄 겁니다. 자, 밀면은 어떻게, 다시. 자, 물체를 밀어줄 겁니다. 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왼쪽 위에 보면 알겠지만 이 속도계예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자, 힘이란 건 이런 겁니다. 힘이 있으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힘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힘을 없앨 겁니다. 그럼 이대로 멈출까요? 아닙니다. 멈추지 않아요. 단지 뭐가 변하냐? 속도계의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속도의 변화가 멈췄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단지 힘이 없다는 거는 운동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 자, 다시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하죠. 힘이 있다는 거는 운동이 변한다는 거고, 운동이 변한 가장 좋은 예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손을 떼. 속도가 변하지 않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는 물체는 힘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랑 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힘은 빠르게 움직이게 하거나 느리게 움직이게 하거나 방향을 변하게 하거나 이런 속도, 빠르기 이런 거에 변화를 주는 거지, 움직이고 있으면 힘이 있다?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힘은 전달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을 발로 차면 내가 공에게 힘을 전달한 거야. 공은 힘이 있어서 굴러가면서 힘이 빠져서 공은 멈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제대로 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자, 힘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전달. 그리고 공은 힘이 있어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굴러가면서 힘이 빠지지도 않아요. 자,
힘이란 거는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맞닿아 있을 때 물체의 속도를 변하게 하는 원인인 거고, 맞닿지 않는 순간 힘은 없어집니다. 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속도의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볼게요. 자, 물체가 멈춰 있죠. 얘가 속도가 빵이죠. 속도를 변하게 하고 싶으면 얘를 힘을 가하면 돼요. 어떻게 힘을 가하냐? 내가 손을 대면 돼요. 대고 밀어. 자, 힘이 가해지니까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빨라졌죠. 근데 손을 떼니까 힘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죠. 힘 있다, 힘 없다. 힘 있다, 힘 없다. 힘 있다, 없다. 손이 닿아 있을 때만 힘이 있는 거고, 손이 닿아 있고 밀고 힘이 있을 때는 속도가 증가하고, 손을 떼는 순간 힘이 없고 속도가 더 이상 안 변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예외도 있어요. 예외, 중력이나 뭐 전기 또는 뭐 자석 등등 뭐 이런 꼭 맞닿지 않아도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다룰 내용들은 대부분 중력을 제외한다면 맞닿아 있을 때만 힘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맞닿지 않는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물체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단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선생님, 제가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움직일 때는, 예를 들면 뭐 좀 무거운 뭐 박스를 밀 때 생각해보면, 그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힘을 줘야만 움직이고 힘을 안 주면 멈추던데요? 라는 생각, 이런 경험 때문에 힘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힘이 없으면 멈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뭐? 마찰력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밀어야만 움직이죠. 그리고 내가 안 밀면 어떻게 돼? 멈춰. 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시 내가 밀어야만 움직이고 안 밀면 멈춰. 아, 물체라는 거는 내가 꼭 힘을 줘야만 움직이고 힘이 없으면 무조건 멈추는 거구나 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찰력이 있다는 걸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내가 얘를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멈춰있던 게 움직였어. 운동이 변했죠. 내 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얘가 멈추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마찰이 얘를 느리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힘이 있어서 멈추는 겁니다. 다시, 내가 얘를 밀 겁니다. 밀어. 자, 알짜 힘이 생겼고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짜 힘이 존재하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죠. 근데 여기서 내가 힘을 빼. 자,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일정하죠. 왜? 내가 힘을 슬슬 빼가지고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면은 알짜 힘이 빵이 됩니다. 그럼 나는 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왜? 마찰력과 맞비겨가지고 알짜 힘이 0이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힘을 준다 라고 해서 꼭 뭔가 알짜 힘이 있다, 이런 개념도 지금 잘못된 거고, 여기서 내가 손을 떼면 멈추는 이유는 내가 줬던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내가 미는 힘은 없어지고 얘를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만 있어서 속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운동의 변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점점 멈추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맞닿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꼭 힘을 줘야만 움직여, 힘을 안 주면 멈춰는
마찰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마찰이 없다면 어때? 내가 힘을 주면 빨라지겠죠? 점점. 그 다음에 힘을 안 줘. 그럼 얘는 멈출 거야가 아니라고. 내가 밀어주지 않으니까 멈출 거야가 아니라 지금 마찰이 없어서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왜 멈추냐? 마찰이 있어서 멈춘 거지 내가 줬던 힘이 다 빠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마지막으로 물체의 힘이라는 걸 자꾸 얘기합니다. 물체가 멈추는 것은 물체가 힘이 빠져서요. 또는 물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물체가 힘이 있어서야 라든지 물체가 뭔가 힘이라는 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힘이라는 거를 누군가의 것, 내 것, 뭐 선생님의 힘, 너의 힘, 자기 스스로의 힘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힘이라는 거는 잘 기억하세요. 힘은 A가 B에게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힘은 항상 누가 누구에게 가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뭐 이단형의 힘 이런 건 없어요. 정확히 이단형의 힘, 뭐 상자의 힘. 되게 이상하게 잘못되게 표현해 볼게요. 상자를 밀고 있는 상황이야. 이걸 여러분 방식으로 이상하게 표현해 볼게. 이단형이 상자를 빌어서 이단형의 힘이 상자에게 전달되었다. 상자는 힘을 얻어서 움직인다. 이때 상자는 계속 힘을 잃는다. 마치 우리가 밥 안 먹으면 힘 빠지듯이. 이단형이 계속 밀어주지 않으면, 뭔 말이야, 힘을 계속 전달해주지 않으면 상자는 힘을 잃어서 멈출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완벽하게 이상한 소리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맞는 말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벌써 잘못 이해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상자를 밀고 있는 상황, 힘이란 건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항상 누가 누군가에게 가한다 또는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상자를 밀고 있는 상황, 이단형이 누구에게? 상자에게 힘을 가한다. 힘을 작용받으면 속도가 변함으로 상자는 점점 빨라진다. 상자는 이단형뿐만 아니라 바닥과도 맞닿아 있다. 바닥은 상자에 마찰력을 가한다. 누구에게? 상자에게.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상자의 운동을 방해한다. 오케이? 만일 이단형이 미는 힘이, 이단형이 누구를 믿니? 상자를 미는 힘이 마찰력보다 크다면 상자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때 이단형이 상자에서 손을 뗀다면 이단형이 상자에게 가하는 힘은 사라진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상자에게 가해지는 힘은 바닥이 상자에게 가하는 마찰력 뿐이다. 상자는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 결국 상자는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란 거는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얻고 잃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손이 맞닿아 있을 때만
가해지고, 그리고 그게 속도를 변하게 할 뿐인 겁니다. 자, 지금 설명이 좀, 좀 준비가 안 된 채로 즉흥적으로 한 거라 조금 불분명할 수 있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라도 일단 힘이라는 게 뭔지만 우리 좀 제대로 이해를 해봅시다. 이거를 지금 이 내용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이러면은 계속 어려울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꼭 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